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오편 생명의 첫 물방울. 며칠 후 삽시도 횟집에는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 박사라고 소개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해양생물의 번식 생태를 연구하러 대천항에 온 것이었다. 이곳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 정말 놀랍네요. 이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특히 이 시기는 많은 해양생물들의 산란기라서 생명의 신비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수정은 생명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했다. 최근 물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던 터였다. 생명의 신비요? 네, 바다에서는 지금 수많은 생명체들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고기든 조개든 해조류든 모든 생명의 시작은 결국 같은 방식이거든요. 이때 탈레스가 들어왔다. 이제는 일상이 된 오후 방문이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될까요? 탈레스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생물학자 선생님이세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셨어요. 생명이라. 탈레스의 눈이 반짝였다. 저에게는 영원한 관심사입니다. 물이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말이에요. 이 박사가 놀라며 탈레스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 유명한 탈레스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곳에서 물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들을 나누고 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 생물학도 탈레스 선생님의 통찰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자리에 앉은 이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현대 생물학에서 생명의 기원을 연구할 때 항상 물의 역할을 중요하게 봅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원시바다에서 탄생했다고 여겨지거든요. 수정이 궁금해했다. 그럼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서 시작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모든 새로운 생명은 물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지금도요? 이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동물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그 정자와 난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수정은 잠시 생각했다. 물인가요? 그렇죠. 정자의 약 80%, 난자의 약 85%가 물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첫 순간이 바로 물과 물의 만남인 셈이죠. 탈레스가 감탄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것이 생명의 차원에서도 문자 그대로 맞는 말이군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박사가 계속했다.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배아가 자라는 과정도 모두 물속에서 일어나요. 양수라고 불리는 물속에서 말이죠. 수정은 신기해했다. 그럼 저도 처음에는 물속에서 자란 거네요? 맞아요. 모든 포유류는 엄마 뱃속의 물속에서 약 9개월간 자라죠. 마치 바닷속에서 자라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름이 왜 양수죠? 양은 염소를 말하잖아요. 아, 그건 양과는 의미가 없고 상서롭다는 의미로 쓴 글자라고 해요. 양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기도 하니까요. 탈레스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개체 발생 과정에서 종족 발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 같군요.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진화의 과정을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박사가 흥미진진하게 말했다. 생물학에서는 이를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표현해요. 인간 배아도 초기에는 아가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정은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럼 저희 몸이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도 그 때문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혈액의 염분 농도가 원시 바다와 비슷하다는 사실도 흥미롭고요. 탈레스가 놀라며 물었다. 혈액이 바다와 비슷하다고요? 네,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이온 농도가 고대 바다와 매우 유사해요. 마치 우리가 바다를 몸속에 품고 사는 것 같죠. 흥미로운 것은 지금의 바다가 아니라 고대의 바다라는 것이고요. 수정은 감동했다. 그럼 제가 바다를 보면서 평온함을 느끼는 것도 귀향 본능일 수 있어요.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이 박사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였다. 그리고 생명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도 물과 관련이 있어요. 탈수가 시작되거든요. 탈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몸에서 수분을 잃게 돼요.
반대로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면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딜 수 있고요. 탈레스가 감탄했다. 그렇다면 물은 단순히 생명의 조건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조건이기도 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뇌의 75%가 물이고 뇌척 수액도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생각과 감정도 결국 물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수정이 궁금해했다. 그럼 사랑이라는 감정도 물과 관련이 있나요? 이 박사가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랑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이 모든 것들이 물에 용해되어 몸 전체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럼 사랑도 물의 흐름인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임신했을 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혈액량이 50% 가까이 증가하거든요. 탈레스가 경이롭게 말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 어머니가 더 많은 물을 품는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도 양수가 터진다고 하죠. 물의 보호막이 열리면서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수정은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럼 저도 처음에는 물방울 같은 존재였다가 지금까지 자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수정란이라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당신이 된 거죠. 놀랍지 않나요? 탈레스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물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물이 스스로를 조직화해서 생각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이 박사가 감탄했다. 실제로 발생 생물학에서는 이런 자기조직화 현상을 연구해요. 어떻게 단순한 세포가 복잡한 생명체로 발달하는지 말이에요. 수정이 호기심을 보였다. 자기조직화요? 네, 물 분자들이 수소결합을 통해 복잡한 구조를 만들듯이 세포들도 스스로 조직화해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만들어요. 그럼 제 몸도 물 분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도 그 물 분자들의 정교한 춤인 셈이죠. 탈레스가 감동한 듯 말했다. 제가 2600년 전에 직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이군요. 물이 단순히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생명으로, 의식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존재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박사가 덧붙였다. 생명체는 죽어서도 다시 물로 돌아가요. 분해되어 토양의 수분이 되고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죠. 수정은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럼 죽음도 두려워할 게 아니네요. 다른 형태의 물이 되는 것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흘러가겠죠. 탈레스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 바다는 단순한 물의 집합이 아니라 무수한 생명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억의 저장고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 바다에서 나왔고 언젠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이 박사가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 떠나기 전 그녀가 수정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세포생물학 입문서예요. 어려울 수 있지만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박사가 떠난 후 탈레스와 수정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오늘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수정이 말했다. 제가 물방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지금도 제 몸이 대부분 물이라는 것도. 저도 놀랐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줄이야. 선생님, 그럼 사랑도 물의 작용이라면 제가 바다를 사랑하는 것도 물이 물을 사랑하는 거겠네요. 탈레스가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생각이군요. 그리고 당신이 배움을 사랑하는 것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모두 물의 본성일 수 있어요. 물의 본성이요? 물은 항상 흘러서 낮은 곳을 찾아가죠. 마치 당신이 진리를 찾아 흘러가는 것처럼요. 수정은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럼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 경이로움, 감동, 호기심, 이 모든 것이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요.
그날 밤 수정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몸이 대부분 물이라니. 이 생각도 이 마음도 모두 물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니. 손을 들어 자신의 심장을 느껴보았다. 심장이 뛸 때마다 물이 온몸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물에는 산소도 영양소도 호르몬도 녹아 있었다.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이 물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들고 썼다. 오늘 생물학자 선생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다. 내가 물방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지금도 대부분이 물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 처음에는 조금 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그냥 물덩어리에 불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게 오히려 더 신비롭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주의 물이 나라는 형태로 잠시 머물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있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모두 물의 놀라운 능력이다. 물이 스스로를 조직화해서 생명이 되고 의식이 되고 영혼이 된 것이다. 내일 바다를 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다.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나의 기원이자 종착지,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로 보일 것이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았다. 생명을 키우고 보듬는 어머니의 노래 같았다. 수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작은 물방울이 되어 바다를 헤엄쳤다.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영원한 물에 춤을 추면서